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윤정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가지 토픽 준비해 주셨는데 우선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난주에 저희 연휴였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뤄볼 수 있었던 변수인 이제 고용 보고서 내용 그렇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중 협상이 좀 다시 재개되는 국면으로 돌아섰던 부분 언급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I와 관련된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고용 보고서부터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고용 보고서 생각보다 잘 나와줬는데 동시에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은 좀 미뤄졌다라는 맞습니다.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고용 보고서 자체는, 그러니까 고용 지표 자체는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이제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농업 고용 5월 달 수치는 이제 전월 대비했을 때 13만 9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13만 명이었는데 그것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이랑 4월 고용 수치가 뭐 일부 하향 조정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은 5월의 지표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4.2%로 전월 그리고 시장 예상치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월치였던 0.2% 대비 올라선 모습이고 시장 예상치였던 0.3%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약화시킨 요인이 아니겠는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채권 금리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금요일에만 2.6%가량 올라서면서 4.5% 선을 다시금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 4.7%대로 근접을 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좀 연준 의원 발언도 계속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 총재 같은 경우가 발언을 했었는데 이제 관세 그리고 이민자 정책 변화로 인한 어떤 9월 이전의 기준금리 인하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기존의 이제 연준의 그렇죠.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좀 공개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일단은 연준에서는 좀 계속 좀 관망하는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빠른 임금 상승이 이번엔 좀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5월 CPI 물가 지표가 또 발표되기 때문에 연결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예정된 굵직한 경제 지표들도 잘 챙겨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두 번째 변수, 바로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이번에는 확실히 뭐 관세보다는 수출 통제가 주요 안건이 될 거다 이런 예,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뭐 지난 5일에 저희 휴장으로 들어갔던 기간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전화 통화 네, 이후에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깜짝 회담 일정을 좀 발표를 하게 된 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 협상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이제 1차 협상 이후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또 중국이 미국에게 이제 서로 협상 위반이다라고 주장해 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미국 측은 중국이 이제 비관세 조치 해제 약속하고도 이제 핵심 광물 그리고 특히나 이제 희토류와 관련된 수출 제한을 해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 좀 반발을 했었고 또 중국 측은 오히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하는 부분들 이어나가고 있고 또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뭐
비자 취소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별적인 조치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요 안건으로서 다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회담 일정에 앞서서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죠. 이제 포드, GM, 스텔란티스 세 개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을 좀 잠정적으로 허가했다라는 보도를 내면서 협상에 앞서서 좀 우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좀 증폭시킨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 수출 허가된 그 히토류 품목이나 수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긴장이 일단은 이번 주에는 뭐 협상 결과 봐야 되겠지만 네. 완화 모드로 전개가 되면서 국제유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금시세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5일, 6일 우리나라 휴장하는 동안 양일 동안 이제 WTI 같은 경우는 3.1% 상승을 했고 금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1.5% 하락하는 모습을 예. 보이는 단계에서 이제 이번 주 협상 모습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협상에서 나오는 이 발언들에 따라서 증시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 역시나 높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AI와 반도체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브로드컴의 실적은 네. 조금 아쉽긴 했지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기업들 잘 가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네. 계속 나오고 있고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일단은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아쉽게 나오면서 지난주에 주가 수익률상으로는 좀 아쉽긴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지수 뭐 물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의 상승이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이어지고 있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뭐 시가총액 1위를 뭐 재탈환했다 이런 그렇죠. 소식들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좀 주목을 해보아야 하는 영역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I나 양자 컴퓨팅 기술 계속 좀 공개하면서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호평을 계속 받고 있는 기업인지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국 AI 칩 H20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좀 주가 분위기 계속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또 3분기에는 블랙웰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계속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관련된 좀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랑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미중 협상, 뭐 물론 수출 협상과는 좀 관계가 없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미중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 수출 제한과 관련된 부분도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반도체 업계들 쪽에도 이제 관련해서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의 좀 관세 정책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이제 지난달 5월 수출 기준으로 보면은 하락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제 PC나 스마트폰 업체들 선재고 확보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AI 모멘텀과 관련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애플이 WWDC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네. 뭐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M7 내에서 AI 모멘텀 쪽에서는 사실 좀 최근에는 조금 여류에 있었기는 그렇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새 OS 공개 외에는 좀 신제품이나 뭐 AI 프로젝트 공개 같은 것들이 조금은 연기되는 양상으로 네. 전개가 되면서 기대감은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또 자체 AI 모델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규모가 이제 경쟁사들인 오픈 AI라든지 구글의 어떤 모델들 대비했을 때는 아직 비할 바는 네, 거죠. 네, 예. 아직까지는 좀 약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관전 포인트까지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어떻게 좋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대선 이후에 네. 상당히 좀 랠리를 보이고 있는 허니문 모습. 랠리 좋았죠. 예. 뭐 연휴 전에 일단은 2,800포인트를 상회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빨리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수준까지 일단은 회복을 해놓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대선 이후에 또 증시 부양책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실제로 지금 좀 공약 같은 것들이 구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경 예산안 부분도 이제 시장이 계속 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지난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어쨌든 네. 긍정적인 소식들을 좀 다수 그렇죠. 가지고 왔다 보니까 오늘자의 증시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불확실한 부분은 이제 어쨌든 정치 불확실성이라든지 공약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서서 좀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단기적인 밸류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럴 그런 수도 위치라고도 있죠. 볼 예. 수 있어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이제 주요 지수 수익률을 보시면 한국 증시 지수 수익률이 이제 9.25%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하죠. 예. 이제 다른 국가들 대비했을 때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5.9% 오른 거 대비했을 때도 이제 3%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물론 이제 대선 이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단독의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결국에는 실적이 됐든 모멘텀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살짝 뭐 일단 6월만 봤을 때 조금은 불확실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추경 편성 부분이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는 좀 적어도 6월 한 달 동안은 살짝 좀 유의하시면서 조금은 단기적인 대응 위주의 좀 시장 트레이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새 정부의 긍정적인 얘기들이 들리긴 하겠지만 이게 기대감만으로는 오르기 그렇죠. 어려울 수 네. 있는 만큼 좋은 소식들이 조금 더 나오길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윤정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